거의 한 달이 되도록 국민들이 귀가 따갑게 들은 것이 최순실, 그렇죠? 그리고 왠가 사건을 다 그 뒤에 최순실이가 있고 최순실이가 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최순실이가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옵니다. 모두 카더라죠. 그랬다더라.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추측성인데 확증이란 거 없어요. 확증이 있을 수가 없죠. 냉정하게 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뒷집에 아주머니들 길쌈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막 떠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최순실이가 엮는 거죠. 어디 사건만 있어도 그 최순실이가 연결된 거 아니냐. 또 누가 임명을 받아도 그거 최순실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이러다 보면은 어떤 부부 이혼해도 그 부부 최순실이가 끼어서 이혼한 거 이럴 판이에요. 수많은 언론기관, 방송 언론기관이죠. 이 방송 언론기관이 예전에는 한쪽에서 어떤 기사가 나면 또 한쪽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수정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완전히 100% 뚫뚫 뭉쳐가지고 무슨 단합대회 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일치되기도 힘들거든요. 아마 언론 역사상 처음일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일치될까요? 또 흔히 말하는 좌파 세력 100% 뚫뚫 뭉치죠? 한 건도 두 건도 다 뭉치잖아요. 다 뚫뚫 뭉치고 뜻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원까지 일치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언론부터 한번 분석해볼까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거 결정적으로 뭐 증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살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언론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문 부수로 생활하고 회사 꾸려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안에서 경쟁하는데 그 안에 언론기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언론기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 쓰는 거요? 기자들만 씁니까? 수없는 카페에 이런저런 뉴스 기사 있습니다. 또 수없는 블로그에 떠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유튜브에 가지가지 또 기사 다 있습니다. 소식 다 있어요. 이 속에서 기존 신문, 방송, 이 언론기관이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더구나 김영란법, 이 법이 상당히 언론기관을 압박할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또 정치인들도 물론 그러겠지만은 공무원도 그러고 언론기관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 생활하려면 그게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있겠고 또 저 북쪽에 떡 앉아있는 김정은 이분이 또 박근혜 대통령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못 좋아합니까? 모두 막잖아요. 개성공단도 폐쇄했지요. 무엇이든지 북쪽으로 가는 거 다 막아버리지요. 중국으로 통해서 압박하려고 하죠. 유엔으로 통해서 압박하려고 그러지요. 통진당도 또 없앴지요.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눈의 가시가 되지요. 박근혜 대통령 뭐 없으면 뭐가 좀 술술 풀어질 것 같잖아요.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야당에서도 쌀 좀 보냅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강경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남한의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움직여야지요. 안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국회의원님들 또 이해관계가 많죠. 뭐 이해관계 많겠습니까? 개헌 했는데요.
저번에 대통령께서 개헌합시다 하고 국회 제의했죠. 이때 굉장히 국회들 충격받았죠. 왜 그럽니까? 개헌 지금부터 내년 연말쯤 해가지고 국민투표 붙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하고 그렇게 되면 또 국회의원 다시 뽑아야 됩니다. 개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헌을 해도 이혼집정제로 하고 싶거든요. 이혼집정제. 저 밖에 외교하고 국방 정도는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 내정을 다스리는 건 총리가 하는 게 이혼집정제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를 누가 뽑느냐?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권한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강해지죠. 한국 국회만큼 특권 있는 국회에도 아마 전 세계도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혼집정제 하면 대단하겠죠. 그리고 선거도요, 소선구제 안 하고 지금 소선구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한 명만 뽑지 않습니까? 중선구제 해보세요. 지역 묶어가지고 둘이 뽑게 하면은 여야 다정하게 어깨 동무하면서 되거든요. 1, 2등 당선시키는 중선구제. 그렇게 해보세요. 국민 여론 볼 것도 없어요. 어지간하면 공천만 받으면은 몇 번이라도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년만년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집정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또 그렇고 또 이 정치하는 분들이 비리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못 보고 나도 못 봤지만은 비리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저기 이번에 LCT 터졌지 않습니까? 이 LCT가 오늘 LCT가 아니고 저 1990년대부터 2007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종착역으로 LCT란 이름으로 터진 거죠. 이용복 회장이요. 검찰에 들어가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에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옛날에 권력과 연관돼 있었던 분들이 연결이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다 연결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특히 예전에 힘 좀 썼던 얘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언론, 좌파 세력, 국회의원 모두가 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없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힘이 없으면은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 1년 잘 넘어가고 또 정권 교체되고 그러면 무사하지 않습니까? 모두 편안하고 방에 불 떼고 편안하게 누워있어도 되거든요. 이래서 합동작전 하지 않냐, 언론도 카더라 하니까 나도 카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이게 확증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수사에서 아직 나온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카더라입니다. 요즘 언론이 카더라 하니까 나도 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술질건으로 나라가 이렇게 뒤집히고 국정이 스톱되고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서 뭔가 이건 뭔 일이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하면 이것이 국정농단 아니겠는가 싶어요.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북쪽에서 고위층들이 많이 탈북을 해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냥 맨손으로 오겠습니까? 정보 가지고 옵니다. 경찰총국 소속도 왔고 보위부 소속도 왔고 실제로 정보계통에서도 많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 가져오겠습니까? 북한에서 성접대 받은 사람들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 북한 지시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하나 터뜨려 가보세요. 그런 공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먹고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면 내임덕은커녕
두려움의 존재예요. 지금 잠시 주춤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정신 차려가지고 강경하게, 아니 전에보다 훨씬 강경 모드로 치고 나가면은 일변해버릴 거예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미정하고 그러면은 어림도 없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이것저것 제껴놓고 놔버리고 강경 모드로 단계적으로 치고 가면 누가 정신 못 차리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수많은 공격하는 쪽이 정신 못 차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그래요. 모두가 일방적일 때는 반드시 뒤집힙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언론기관이 서로 양분돼 가지고 주고받으면은 그래도 그게 좀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럼 관심사도 오래갑니다. 국민들 관심사도.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에 같이 서서 어느 쪽을 매도 공격할 때는 국민들은 금방 실증나고 짜증나요. 듣기 싫어해요. 뉴스 나면 틀어버리는 거예요. 말 나면 입 닫아버리고 짜증나니까. 간돌아 그만해라 이렇게 되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금방 뒤집혀요. 역풍으로. 일방적인 거는 그게 오래가고 사단 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건 얼마 못 갑니다. 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요. 주식으로 설명한다면 뉴스에서 호재가 나왔다 그럼 주식 팔아야 돼요.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거의 그때 관심 가지고 달겨들겠죠. 다들 주식이 올라갈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겨들면 그건 꼭대기예요. 진짜 투자가는 그때는 아낌없이 다 팔아버리는 거지요. 곧 그건 꺾어지니까. 이렇게 전체 바람이 불면 반드시 꺾어집니다. 주식이 처박혀가지고 모두가 절명하고 하늘이 무너진 듯이 땅을 치고 내던질 때 투매가 일어나면은 투자가는 그때 다 사요. 이제는 올라가겠구나 하고. 모든 사람 절망하고 있을 때 반드시 반대로 회전합니다. 원래 뉴스에서 막 떠들면 다 반대로 가요. 모든 뉴스에서 주식 내려간다 떠들면은 올라가요. 다음에 그걸 모든 사람이 안 믿으면 그렇지 않지만 믿으면 다시 올라가요. 역풍이 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CT 이런 거는 이제 수사해 봐야 되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구경하면 되겠죠. 구경하면 되고, 왜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그렇게 급하게 몰아치는가? 우리는 그 이유가 뭘까? 이라고 들여다봐야 돼요. 왜 저렇게 조급할까? 심지어는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 하야 결정을 해야 된다. 나를 잡아놓고 막 압박하잖아요. 아무 큰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왜 하야를 합니까? 하야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국민 여론이 5%니까 하야해라. 그 5%인지 30%인지 40%인지 누가 알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기를 쳤는지 1000명? 500명 가지고 전국의 여론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요즘 여론조사 맞기는 합니까? 안 맞아요. 그것도 조작을 한 건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뗐다 붙였다 하면은 무슨 헌법이 필요 있고 무슨 선거가 필요 있습니까? 그건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선진국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시 좀 많이 나왔다고 대통령 간도해야 되고, 그럼 무슨 헌법이 필요 있어요? 시도 동원 잘하는 쪽에 자금 좀 넉넉하고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전에도 늘 동원했잖아요, 수시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여론이 됩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꼭 잘못이 있다 하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탄핵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법적인 결과도 없는데 탄핵부터 한다. 그것도 안 되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 가서 그건 인용될 수가 없어요. 인용 안 되는 거죠. 대통령 탄핵하는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데 인용해 주겠습니까? 좀 대통령 묶어놓자 이런 의도로 하는 건 몰라도 또 설령 탄핵해도 대통령 임기 다 채워요. 금방 그게 인용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잠시 하게 되거든요. 국무총리 지금 한교안 씨가 또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특검으로 이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또 순리대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